안녕하십니까. 신문철 교수입니다. 자, 지금 저 2019년 이제 18년이죠 지금이. 그러니까 18년 6월부터 2019년 4월 5월까지 해서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커리큘럼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학습법에 좀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제가 커리큘럼 설명을 하면서 학습법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무 많은 학생들이요 잘못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 봐봅시다. 내가 만약에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요.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면요 희망이라도 있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하면 되잖아. 희망이 없는 친구는 뭐냐면요,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는 친구예요. 사실은 그 친구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또 떨어지죠.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오케이? 자, 먼저 잠깐 제 커리큘럼과 제 강의의 특징 간단하게. 일단 강의가 좀 짧아요. 다른 강사들에 대비해서. 오케이? 왜냐면 사실 우리가 영어 문제를 푸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좀 타 강사 대비 좀 짧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저는 매년 커리큘럼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특히 시험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으면요, 정말인데 이게 바뀌었으면 바뀌는 거에 맞춰서 커리큘럼이 짜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여기예요, 여기. 오케이?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요, 내가 개념을 안다 그래서 맞추지를 못해요.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요, 적용을 한다라는 거는 또 이 적용만의 스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문법을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문법을 풀었을 때 틀려요. 그렇죠? 해설을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개념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개념은 아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친구는 봐보세요. 문법을 풀었어? 틀려. 해설을 보면 알아. 자, 이 친구는 문법을 계속 4회독 5회독 한다고 문법을 맞출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야. 근데 대부분의 교수들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오로지 개념이죠.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잠깐 좀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큰 변화는 뭐냐면 독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영어를 정복한다고 하면,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영어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어휘가 돼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요, 구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야 돼요. 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기본이에요. 영어 기본이라는 거는 어휘와 구문이지 문법이 아니라고. 오케이? 근데 잘 봐보세요. 지금 6월이죠. 그래서 7월 단과가 지금 나오고 있죠. 단과 시간표를 봐보세요. 대부분의 교수들이 시작을 뭘로 해요? 문법으로 하죠. 문법으로 해요. 아니, 문법을 배운다고 해석을 잘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잘 들어보세요. 왜 교수들이 문법부터 들어가는 줄 아세요? 예전 시험 아세요? 7년 전, 8년 전에는 독해가 쉬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 몇 점? 80점. 그럼 뻔해. 얘는 일단 독해는 다 맞아요. 알겠어요? 다 맞아요. 그럼 80점에 4개 틀리죠. 되게 뭐 틀리냐면 어휘나 문법에서 틀려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80점이 아니고 70점도 똑같아요. 만약에 너 점수 몇 점? 60점. 그러면 이 친구는 뻔해. 독해 거의 다 맞거나 딱 하나 틀려요. 나머지는 다 어휘, 문법에서 틀려요. 이해되세요? 그게 7, 8년 전의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럼 그때는 그렇죠. 독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문법. 왜? 문법은 맨날 틀리거든. 그게 틀린 커리큘럼이 아니라고. 지금은 달라요. 알겠어요? 독해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하나 더,
문법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바뀌면 오케이?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되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뭐 이런 말하면 좀 여러분 어떻게 좀 공무원 좀 디스하면 우리도 공무원 디스할 때 가장 문제점이 복지부동 변하지 않는 거. 묘한 게 뭐냐면 공무원을 준비하는 여러분도 그래요. 변하는 걸 안 좋아해. 공무원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도 똑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시험이 바뀌었다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독해가 어렵죠. 여러분들 지금은 다르잖아요. 80점 그럼 뻔해요. 일단 독해가 2개 정도 나가고 문법 어휘 정도에서 한두 개가 나가죠. 60점 그러면 독해는 일단 서너 개 이상 나가죠. 독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이게 굉장한 변화예요. 그 미치겠어. 시험은 변했는데 커리큘럼은 그대로야. 그리고 그걸 또 따라가. 그럼 점수가 오를 수가 없죠. 자, 독해가 어떻게 오르는지 잠깐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나왔죠. 최근 5년간 독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독해가 수능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오케이? 수능형이란 건 뭐냐면 일단 지문이 길어요. 그리고 해석을 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수능형이에요. 여러분들 저 독해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좀 디프레스하고 막 우울하고 문제만 풀면서 너무 막 좌절하고 이런 친구들 희망을 드릴게요. 8, 9년 전 기출문제 푸세요. 독해에 대해서 자신감 완빵 생깁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다 틀립니다. 시험이 바뀌었다고. 그걸 제가 그다음 독해 지문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자, 문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전에 비해 지엽적인 문법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봅시다. 더 넘버브 다음에 복수명사냐 단수명사냐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문제죠. 홈워크가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있는 명사냐는 지엽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문법책을 달달달달 외우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동사에 수의 일치를 묻거나 능수동을 묻거나 이 동사가 혹시 동사가 아니고 준동사인지 오케이? 또는 만약 위치냐 where냐 이 부분은요. 지엽적인 문법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맞추는 문제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문법 비중이 그쪽으로 바뀌고 있잖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뭘 묻는지를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의 대부분은요, 정확한 해석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문장 구조가 보여야 이게 뭔가 문법 포인트들이 보이는 건데, 아까 다시 홈워크냐, 홈워크가 셀 수 있냐 없냐, 더 넘버브 뒤에 복수명사 단수명사는 문장 구조랑 관련 없죠. 단편적인 지식만 알면 맞추죠. 그거는 문장 구조가 필요 없다고. 이해돼요? 근데 수의 일치랄지 능수동은 앞에 주어를 잡아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맞는지 불완전한 문장이 맞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장 구조와 관련 있는 거예요. 문법도 바뀌고 있다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여기 나와 있죠. 단순 독해 문제 출제가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자,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있어가지고 좀 문제인데 국가직은 저는 계속 짧았었어요. 2013년에 이게 뭐냐면 한 문제당 평균 단어 수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짧아지다가 다시 이렇게 저 국가직은 이때부터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요때만 조금 독특했고 계속 길어지고 있죠. 지방직은 잘 보세요. 짧았다가 확 길어졌죠. 알겠어요? 서울시는 항상 짧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여러분들 곧 지방직이랑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시죠? 이해돼요? 그냥 여기서 이미 여러분 표로 보니까 알겠죠? 확 늘어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해가 10문제면요. 지금은 10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14문제, 15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독해를 다 맞추기도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달라지고 있다니까요.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 공단기에서 항상 시험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모의고사 하잖아요. 가채점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난이도들을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은 초반에 막 어렵다 그러다 이쪽 보세요. 중이 많죠. 중. 물론 이때 상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은 문법은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엽적인 문법 문제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오케이? 독해는 잘 보세요. 중 하다가 막 상으로 많이 가죠. 물론
2018년도는 사실 조금 쉬웠습니다. 국가직 같은 경우는 중상이고 지방직은 중 정도 됐었고 서울시가 독해가 좀 쉬웠습니다. 근데 서울시 독해가 쉬웠던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지방직 통합에 대비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어휘는 막 계속 어렵고요. 어렵다고 뭐 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휘는 이렇고요. 독해가 지금 보시면 어려워지고 있고 이해되셨죠? 문법은 조금 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라고 이렇게 시험이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수능 보셨죠? 수능 보신 분들 많죠? 그럼 수능 공부할 때 기억나요? 맨 처음 시작이 어휘랑 뭘 해요? 구문하잖아요. 아주 기초가 약한 학생들이나 기본 문법 간단히 보지. 수능 기억나시죠? 보면 수능 공부할 때 혹시 기억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때는 구문이라는 수업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나 때는 뭐였냐면 학력고사였거든요. 우리 때는. 이 학력고사가 지금 예전 공무원 시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랬었어요. 구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험이 바뀌었어요. 수능으로. 수능 혹시 보신 분 알겠지만 50문제죠. 지금은 45문제입니다만 50문제였죠. 듣기 17문제 빼면 문법이 많아봤자 한두 문제죠. 그리고 지문만 드립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독해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거 문법 드립다 외워봤자, 왜냐면 문법은 여러분 알겠지만 문법의 기본 개념에 대한 예시가 예문으로 나오는 게 초딩 수준의 짧은 문장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독해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독해를 위한 문법의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구문이라는 강의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예전에 물론 문제 수는 변하지 않았다고. 독해 10문제고 문법 4문제고 어휘 이디엄 4문제고 생활영어 2문제지만 예전에는 구문을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알겠어요? 알파벳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독해 문제들이 거의 나왔으니까. 이건 좀 심했고. 어쨌든 꼭 독해력이 없어도 다 맞추는 독해, 그 정도로 독해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는 뭐만 맞추면 되냐면 이제 문법, 어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문법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맞아.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르다고. 문법도 아까 말했지만 문장 구조가 어느 정도 보여야 맞출 수 있는 문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독해는 더욱더 어렵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로 가는 거고요. 말 그대로 독해를 10문제를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법 4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휘야 당연히 해오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죠. 왜 구문을 여러분들이 안 하고, 특히 이게 제가 볼 때 구문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의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조급함도 있어요. 구문은 이상하게 점수랑 관련 없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문법은 막 들들들들 파면 일단 4문제는 맞출 것 같단 말이야. 그렇죠? 구문은 따로 구문이라는 시험 범위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라고요. 여기가 돼야 돼요. 여기가. 이게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 7월이야. 4월을 대비한다고 합시다. 국가직을. 그럼 한 10개월 정도죠. 10개월 중에 최소한 4, 5개월은 여기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첫 번째, 구문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 나는 이거 미치겠어. 아니, 나 지금 오늘 왜 이거 지금 커리큘럼 설명하면서 지금 요 앞에 공부법 하는 거냐면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 여러분 왜? 왜 문제풀이를 하죠? 실력도 없으면서? 아니 나는 여러분들 그런 말을 많이 듣더라고. 하루에 10문제씩은 꼭 풀어봐야 한다. 내가 학생들한테 상담할 때 꼭 그래요. 대체 누가 그래요? 그러면 꼭 누가 이야기하냐면 합격자들이 그런데. 개새끼들. 여러분들 걔는 합격자예요. 합격자라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 문제풀이를 하지 마라가 아니야. 나는 시간이 졸라 많아. 나는 지금 다른 건 다 만점이고 영어만 문제야. 근데 하루에 영어를 10시간 해야 돼. 좋아요. 하루에 1-2시간 문제풀이 하세요. 오케이. 근데 왜 기본도 없는데
문제풀이를 하시냐고. 그럼 뻔해요. 그런 친구는 뻔해. 자, 봐봅시다. 문제풀이 10문제 푸는데 한 5개 틀리죠? 아마 그거 복습하는데 한 2시간 걸릴걸?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냐고요. 아니, 자, 다시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다른 걸 이야기해 볼게요. 계획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7월이야. 자, 4월을 나는 국가직을 대비해. 그 계획 어떻게 짜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자, 그럼 다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계획을 짤 때는요, 뒤에서부터 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나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언제부터 들어가야 될까? 그냥 학생. 자, 4월이 시험이면 한 언제 정도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한번 그냥 학생 생각해. 네? 2월. 학생은 1월. 1월 좋아. 1월. 자, 그래. 1월 좋아. 2월. 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모의고사 한 회분을 풀고 복습하는데 얼마나 걸려? 얼마나 걸려야 돼? 얼마나 걸려가 아니라 얼마나 걸려야 할까요? 예? 문제 풀고 복습하는데 복습만 1시간? 잘못된 거예요. 1시간이 왜 걸려? 그거부터가 기본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다르게 가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럼 다르게 좀 우리 근본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풀이를 왜 해야 돼? 이거부터 가봅시다. 문제풀이를 왜 해요? 왜? 문제풀이를 왜 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풀이라는 건 문제를 막 풀어가지고요, 문제풀이에 대한 감을 극대화시켜서 시험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닌데 오히려 문제는 나보다 더 잘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나는 사실 문제를 많이 안 풀잖아. 아, 미안합니다. 네, 나는 문제 많이 안 풀어요. 그냥 시험 보면 기출 나오면 어떻게 나왔지 풀어보는 거지. 막 여러분처럼 막 1000문제, 2000문제 안 풀어요. 아, 미안해, 나 안 풀어. 근데 학생들은 다르죠. 수능도 그래요. 이런 게 있잖아요. 문제 풀다 보면 언어적인 감이 필요할 때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요, 나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그 문제풀이에 대한 감이 극대화돼서 시험장에 가는 거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진짜 문제만 풀어야 돼. 그러면 모의고사 한 회분이라고 칩시다. 25분이나 30분에 25분 안에 풀어야죠. 25분 안에 풀고 복습하는데 뭐가 1시간이 걸려? 30분이면 끝나야지. 복습할 게 뭐가 있어? 모르는 오이 같은 거 나오면 하나 정리해서 보는 거고. 이해돼요? 해석 좀 안 된 것도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게 끝이지. 그러면 한 회분을 푸는데 문제 풀고 복습하는데 솔직히 1시간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봐보세요. 하루에 영어 1시간만 하는 건 아니죠. 응. 그러면 마지막 한 3시간 한다고 합시다. 그럼 하루에 몇 회분 모의고사를 풀어요? 3회분의 모의고사를 풀고 복습할 수 있죠. 제 말이 이해돼요? 한 달이면 90회죠. 여러분들 90회 모의고사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할걸? 내 거 파이널 모의고사 끽해봐야 내 거 6회인가 그래요. 올해 그래서 한 20회로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봤자 20회예요. 다른 교수님도 내가 알기로 20회 모의고사 없어요. 모든 시중에는 모의고사 몰아봤자 100회 못 모아요. 모의고사 아껴서 푸셔야 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월부터 문제를 못 구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자, 4월이면 3월부터 들어가도 모의고사는 충분해요. 사실은 1월부터는 이제 뭐냐면 요거 모의고사 말고 진짜 문제풀이. 독해면 유형별로 막. 그러니까 1월부터 드립다 문제풀이를 푸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 학생들이 나한테 막 불만을 제기했으면 좋겠어. 문제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나 공단계 앞에서 여러분들이 데모했으면 좋겠어. 개새끼들 문제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너무 없다 막 이렇게. 미안하지만 난 못 만들어. 오케이? 아니, 진짜 그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어이없는 짓을 뭐 하는 거냐면 실력 쌓을 때 문제 풀고 있고, 문제 풀어야 될 시간에 이제 보면 실력이 없으니까 다시 일이 들어가고 있어.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10개월이라는 시간이면
하루에 4시간, 4시간이라는 건 제가 강의를 듣는 것까지 포함해서 4시간이면요 4, 50점대가 당연히 90점까지 가는 게 맞아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냐, 아직 솔직히 공무원 독해라는 게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력을 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공부를 헛지랄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아까 그거야, 그거. 어디서 어설프게 들은 이야기들. 하루에 10문제씩 문제를 풀어보면 좋다. 좋죠. 공부인데. 좋죠. 그건 시간이 많을 때 이야기고. 이해되세요? 나는 국사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그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조금 더 커리큘럼 설명을 하겠지만 제발 강의를 듣는다고 실력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 프리패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프리패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2개 듣는 것보다는 3개 듣는 게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니에요. 하나를 듣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좀 더 이제 커리큘럼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내 커리큘럼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들을 필요 있나요? 아니요. 솔직히 기본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돈벌이를 하려면 강의를 많이 들으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생기지. 그잖아. 근데 지금 제가 이익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맞거든. 오케이? 잠깐 보세요. 문제풀이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져 있지만 잘 봐보세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 1월부터 문제풀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풀이는 모의고사 말고요. 그럼 이전에는 뭐만 하시면 돼요? 이제 기본 개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잠깐 적어져 있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영어 공부는 일단 2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일단 방금 이야기했죠. 무조건 영어의 기본은 어휘랑 구문이에요. 그럼 먼저 어휘는 반드시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어휘라는 것도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제 커리큘럼을 잠깐 보시면 여기 잠깐 커리큘럼 보시면 어휘에 뭐가 있냐면 제가 복화 익스트림이라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다른 선생님들도 보면 어휘가 있죠. 그럼 가장 바보들이 뭐냐면 나는 영어가 40점인 애들이 요걸 들어. 미친 짓이죠. 왜요? 여기서 복화 익스트림이랄지 다른 교수님들의 공무원 어휘는 뭐냐면 우리가 어휘 2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어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40점이라는 건 뭐냐면 중3, 고1, 2용 어휘도 안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그건 안 해. 그리고 이것만 드립다 배워.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작 정말 기본적인 어휘를 몰라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40점 학생들은 중학교 고1용 어휘부터. 그러니까 제 교재로 따지면 그래서 공단기 복화 베이직부터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걸 시작을 하셔야죠. 그래서 만약 강의를 들으면 강의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건 계속 한 4회독은 해야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화 익스트림으로 가셔야죠. 이해되세요? 어휘는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요거를 내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강의 듣고 복습. 그래서 한 회독을 끝내면 그 다음에 또 1시간 2시간 동안 해서 요거는 복습을 하고 금방 끝나요. 얘는. 그럼 여기죠. 여기도 초반에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투자를 해서 한 번에서 2번을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는 처음 한두 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휘를 여러분들 4회독하냐 7회독하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 생각보다 안 걸려요. 4회독과 7회독은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4회독까지 걸리지만 5회독, 6회독, 7회독 웬만한 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4번 보는 거랑 7번 보는 거는 실제 독해랑 가보면 차이가 나요. 아시겠어요? 그걸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2점 가야죠. 그러니까 추출액이란 말 이해됩니까? 한 출액은 일단 어휘예요. 언제까지? 시험 보기 전까지. 처음에는 한두 시간, 그 다음에는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끝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구문으로 가는 거예요. 구문.
구문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독해를 위한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문도 넓게 보면 문법이에요. 알겠죠? 지금 현장 학생들 저한테서 뭘 배우고 있어? 생단기 배우고 있죠? 그게 기본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이잖아요. 우리 잘 보면 문법이에요. 준동사가 뭐고 관계대명사가 뭐고. 다만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고 해석을 위한 문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더 넘버브 다음에 복수명사 당수명 이런 거 안 하잖아. 알겠어요? 그건 이제 어디서 하는 거야? 문법에서 해야지. 그런 거를 오히려. 이해됩니까? 그리고 독해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활 영어는 따로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시면 독해가 일단 기본적으로 10문제죠. 문법이 4문제죠. 어휘, 이디엄이 4문제죠. 되게. 자, 회화가 2문제죠. 그렇죠? 자, 여기는 그래요. 외우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잖아. 여기도 외우는 거죠. 이건 이제 제 교재 이디엄 7, 8, 9만 들이다 외우시면 돼요. 여기 이제 복화 익스트림이고 어휘는 어휘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요. 여기 이제 여기. 근데 여기를 들어갈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이야기예요.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어디 갔어? 지워버렸네. 어휘랑 구문이라고 하는 기본 틀을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 자, 이게 제 커리큘럼이에요. 아니 강의 졸라 많은데 다 들을 거 없어요. 이거 들으시면 돼요. 이 노란색 구문, 오케이? 문법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독해 예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문법 엑기스트 강은 이제 뭐냐면 문법은 이거예요. 안다고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적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여기까지가 기본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왜 들어? 이걸 왜 듣냐고. 이런 표정은 근데 너가 지금 수업으로 넣어놨잖아 이 새끼야 지금 이런 표정인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실전이에요. 이제 이거는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솔직히 가장 이상적인 건 안 듣고 가는 게 좋죠. 얘랑 수업이 달라요?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여기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문제로 이제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첫 문제는 풀어봐야죠. 이해되세요? 독해 천재를 여러분 독해 첫 문제예요. 첫 문제 푸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봐보세요. 여기서 뭐를 배우는 거냐? 예를 들어 독해편 쳐봅시다. 독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제 제목은 빨리 푸는 법을 가르쳐 드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소재 잡고 보기 보고 답을 잡고 만약에 없으면 여기 읽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주제 제목은 실제로 1분이 아니라 3, 40초 만에 쉬운 물론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3, 40초에 푸셔야 돼요. 그럼 이걸 연습을 해야겠죠. 어떻게 이걸 하는지를 학경영어 독해편에 설명을 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몇 문제 해야 되겠어요? 100문제에서 200문제는 해봐야죠. 그럼 200문제라고 합시다. 많이 걸리나요 시간이? 아니죠. 3, 40초에 풀어야 된다니까? 잠깐 좀 본다? 1분 안에 풀 수 있죠. 1분 그러니까 보고 아니 뭐하게 복습을 하냐고. 제 말이 이해돼요? 모르는 어휘 정도 따로 외우는 건 이건 어휘 공부예요. 해석이 안 됐어. 그럼 그 부분을 해석해. 이건 구문 공부예요. 그걸 왜 여기서 하냐고. 그걸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하거나. 이해돼요? 그러면 이 100문제 푸는데 100분이 안 걸리죠. 200문제 푸는데 200분이 안 걸리죠. 200분이면 6, 3, 18, 3시간 좀 넘어가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은 연습이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나는 여러분들. 10문제 붙잡고 있잖아요. 뭐 2시간 복습. 좀 진짜 화가 나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진짜로요.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면 이게 방법이라도 있죠. 이 젊은 나이에 뭔 지랄을 하는 건지 나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보고 있으면 내가 왜 미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막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빈칸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렵죠. 그래요. 빈칸도 푸는 법이 있어요. 빈칸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빈칸 푸는 법이 있어요. 여기 전체적인 걸 이해하고 여기 보기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기 분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것도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매력적 오답을 제거하는지. 여기는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할 때 여기다가 1번이 어떤 오류에 속하는지, 뭐 소재 제거법 있어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역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소재 제거법인지 역추론인지,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이걸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그 연습을 하는데 한 문제 풀 때 한 3, 4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만. 그럼 100문제 풀면 얼마나 걸려요? 300분.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빠르게 갈 수 있죠. 그럼 빈칸도 한 500문제 이상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자,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 전에 어휘, 구문. 이해되세요? 아, 그 다음에 기초가 약한 학생은 당연히 그 전에 요거를 듣기에는 너무 점수대가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50점 미만 학생들. 이 친구들은 실제로 공무원도 잘 보시면 대개 교수님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만든 게 생기초 단기 완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아주 기본적. 요거는 이 강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요걸 듣기 위한. 그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요거 그 다음 단계가 얘예요. 기본이 잡혀서 그럼 뭐 하는 거야? 드립다 문제를 푸는 거지. 오케이? 드립다 문제 푸는 거지. 솔직히 나는 그래요. 나의 꿈은 뭐냐? 난 여러분들 이거 강의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 꿈이에요.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여가 안 됐다는 소리죠. 결국은 여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참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강사가 강의를 듣지 마라 그러고. 근데 그게 맞거든요. 아, 매출 떨어지는 소리 나네. 근데 그게 맞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 간단하잖아. 강의 많이 들을 게 없다고요. 그렇죠? 구문. 솔직히 저는 이것도 좀 이거는 들으라고 하고 싶어요. 구문 천재는 어려우니까. 구문 천재는 얘보다 훨씬 구문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구문 천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공무원 시험 독해보다 한 두어 단계가 어려운 구문들이에요. 그거 연습하고 나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수준을 높여놓으면 여기는 쉽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사고력 독해 같은 이런 게 있어요. 되는 거고. 문법 천재가 왜 들어? 여기서 다 한 건데 여기서 완벽하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강의 안 듣고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야. 해설도 잘 돼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독해 천재 당연히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책만 사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이상 필요하냐고 여러분들한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해야 될 때 불안하니까 자꾸 여기만 하면 정체된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걸 버려야 돼. 오늘 신문에 여러분들 그 공무원 시험 아시죠? 100명 중에 1.8명이 붙는 시험입니다. 안타깝게도 98.2명은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남들처럼 하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공무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공무원이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아니 물론 어려워요. 근데 왜냐?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안 많아요. 다 막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왜 7, 8월에 문법을 하냐 이거야. 잘못된 방식이라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독해가 쉬웠으니까. 아주 쉬웠으니까. 정말 그 중3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독해가 쉬웠으니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거 생각. 항상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 이 수업을 왜 듣니? 얘가 들었어요. 이딴 거 말고. 항상 수업을 들어올 때는 내가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는지. 그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고 들어오셔야 돼요. 나는 수업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수업의 목적은 정확하게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해석을 해주기 위한 거예요. 문법은 여러분들이 알 거고. 독해를 왜 하죠?
독해 간단히 하나만. 여러분 독해하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해요. 봐보세요. 대부분의 교수들 독해 수업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해석을 하죠. 요즘 해석이 어려우니까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부연 설명을 막 해줘요. 그렇죠? 부연 설명하면서 깔끔하게 해석을 하면서 막 요건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해석을 깔끔하게 해주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딱 시켜드려요. 그리고는 자 이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못하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수업을 왜 들어? 요즘 해설 잘 돼 있잖아. 해석 보면 되지.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는 뭘 배우는 거냐? 내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일부분만을 가지고서 답을 잡을 수 있는. 특히 요즘처럼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 보면 그죠?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단락이라는 건 이 전체를 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문이 길어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를 못 보고 일부분을 보게 되죠. 가장 전형적인 게 이게 아닙니까? 읽어가다 보면 여기 읽었을 때 여기가 흐릿해지고 여기 읽었을 때는 여기는 아예 까먹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봤던 인상 깊은 단어가 딱 이번에 있어요. 하면 틀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스킬들이 있다는 거야.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뭔가 내가 일부분만으로도 전체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들 때 여러분들 이거예요. 사실은 문제라는 거는 특히 독해는 출제자와 여러분 간의 머리 싸움이에요. 그럼 출제자는 자꾸 보기에다가 뭘 만들어요? 함정, 매력적 오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매력적 오답을 만드는 원리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원리들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잡아가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매력적 오답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같아요. 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그럼 그걸 배우는 거야. 말끔하고 깔끔한 해석은 어디서 배워야 돼요? 구문에서 배워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렇게 나눠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첫 번째, 시험은 바뀌었어요. 이미 5년 전에 바뀌었어요. 독해가 어려워지고 있고 문법은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기존의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은 7년 전, 8년 전, 10년 전의 시험을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성적이 안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무한정 열심히 하면 나오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점수대가 낮을수록 특히 점수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점수 신경 쓰지 마세요. 기본을 닦는 데 신경을 쓰세요. 여기서 기본이란 어휘, 구문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꿈이 그거예요. 마지막 3, 4개월은 내 제자들은 다 사라지는 거야. 어디선가 혼자 고시원에서 문제 푸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다가 카페에 올리는 거죠. 독해 천재 27번 이거 왜 3번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4번 같은데. 난 요걸 바래요. 정확하게는. 그렇잖아요. 마지막 3, 4개월 동안에 이제 내가 배웠던 기본 개념들을 무한정 연습할 수 있는. 알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커리큘럼 설명입니다만은 제가 왜 학습법이고 공법이라는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자, 이제 인터넷 보시는 분 나중에 이제 수업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